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입니다. 본 영상은 CP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올해 CP 등급평가 설명회는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동영상 형태로 제공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 시청 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CP 등급평가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022년도 CP 등급평가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CP 등급평가 세부 일정과 관련 참고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P 등급평가 설명에 앞서 CP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CP 등급 평가는 이러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저희 조정원에 등급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설령 CP 도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상당 기간 운영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평가 지표에 따라서 1년 동안의 꾸준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빈도를 평가하는 경우에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정원은 이 같은 평가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고 있으며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외부 단체에서 추천한 6인을 포함하고 있고 공정거래 분야나 CP 관련 경험을 가진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P 등급평가의 절차 및 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P 등급평가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과 평가 비용 납부를 시작으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평가가 화상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급 산정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통보하며 우수기업의 경우 평가증이 수여됩니다. 평가 비용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 660만 원이지만 기업 규모 및 연속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감면되며 상세한 내용은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 등급 평가의 기준은 공통 기준과 기업 규모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공통 기준은 동그라미 왼쪽 상단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와 피드백으로 크게 4개의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은 첫 글자를 따서 C, D, O, E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차원의 하위 항목은 7가지 평가 항목 C1, C2, D1, D2, O1, O2, E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기준은 방금 설명드렸던 4개 차원 7개 항목 안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2개 평가지표, 66개의 세부 측정 지표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중 일부가 빠져 총 17개 평가지표와 54개의 세부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구분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기준을 표로 한눈에 정리하자면 가장 왼쪽에 있는 열부터 4개의 평가 차원과 7개의 평가 항목, 그리고 22개 또는 17개의 평가 지표, 마지막으로 66개 또는 54개의 세부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차원과 평가 항목은 공통 부분인 반면 평가 지표와 세부 측정 지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표가 중소, 중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그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CP 등급은 AAA부터 D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공표 명령 면제 또는 감경, 평가증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획득하게 됩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CP 등급 부여 현황입니다. 신청 기업 51개 중 총 43개의 기업이 A등급 이상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했고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백서를 통하여 A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CP 등급 평가 내용에 이어 2022년부터 개정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실적 보고서와 같은 평가 자료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책자 형태로 제출함에 따라 발생한 인력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료 제출 방식을 개선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정보기술 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CP 등급 평가 점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CP 등급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을 경우 벌점 1점을, AAA 등급을 받을 경우 2점을 경감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며 하도급법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었습니다. CP 등급 평가의 개요에 이어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자료 제출 단계에서는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와 실적 보고서 등 관련 CP 운영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서류 평가 단계에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평가하고 이러한 서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무자의 면접과 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 평가 점수가 산출된 후에는 CP 등급평가 운영 지침 제13조 별표 5에 따라 해당 가점들이 추가되고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 및 등급이 산정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신청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신청 일자 및 신청서 양식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4월 6일자로 조정원 누리집 CP 안내 게시판에 게시되었으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스캔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CP 등급 평가는 법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 내 사업부 단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외에 평가 비용을 감면받게 되는 기업의 경우는 작년 손익계산서 사본 및 작년 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사본을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비용은 신청 기한 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되고 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보고서 19부와 자율준수 편람 3부를 등기 또는 직접 방문하여서 제출해 주시거나 각 일부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해 주실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도착 여부 미확인에 따른 문제와 불이익은 우리 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올해 등급평가 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입니다. 1번 신청서 제출과 2번 평가 비용 납부는 4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먼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년의 평가 자료 접수 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기업의 편의를 위해 3번 실적 보고서 등의 평가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은 6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였으니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속 신청 기업의 경우는 희망 생략 지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평가 신청을 하실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된 지표에 한해 생략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선택된 지표는 직전 연도의 평가 점수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지표 내용은 실적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작년에 신청한 생략 지표의 경우 연속적으로는 신청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빨간색 테두리 안을 보시면 기업 규모에 따라 생략을 신청하실 수 있는 지표가 다르게 정해져 있기에 기재된 지표들 중 원하는 것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CP 도입 및 운영 지원 여부 기재 부분입니다. 화면의 빨간색 테두리 안을 보시면 지원 업체 및 협력 업체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업체는 본인 업체에게 CP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해준 타사가 있을 경우 체크 후 그 업체명을 기재해 주시고, 협력 업체는 본인 업체가 CP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해준 타사가 직전 연도 CP 등급 평가에서 B 이상을 취득한 경우 그 업체명과 업체가 취득한 등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법 위반 조회 발급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추후 최종평가 등급 결정 단계 시에 반영되어 최대 2단계 범위 내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나올 최종 등급 산정 단계 부분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보고서 작성 관련 내용입니다. 실적 보고서 양식과 작성 지침은 조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량 제한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 규모별, 연속 신청 여부에 따라 분량 제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적 보고서는 한글 파일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도 되지만 가급적 지침에 규정된 글꼴과 유사한 글꼴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적 보고서와 자율준수 편람 외에는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실 수 없으며 실적 보고서는 평가 대상 기관의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기관 외 실적은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적 보고서 표지와 본문의 경우는 별도의 디자인 없이 저희가 공유해드린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적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CP 등급 평가에서 평가하는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준법 또는 컴플라이언스보다 범위가 좁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 위주로 구성한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계없는 내용을 수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부 측정 지표상의 필수 법규도 기업이 지켜야 하는 모든 법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 CP 제도 취지에 맞춰 신청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연관된 법규 관련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고서 양식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지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순서대로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별도의 입증 자료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양식에 이어 평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기업은 660만원,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660만원 또는 33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평가 비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속평가 신청 기업과 직전 연도 AAA를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비용이 결정되는 기준과 평가 기준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30만원을 납부하는 중견기업이든 660만원을 납부하는 중견기업이든 모두 동일하게 평가 기준은 중소, 중견기업 평가 기준으로 평가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서류평가는 평가위원이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평가위원은 지표별로 6개 그룹으로 나뉘며 전체 기업을 평가하지만 본인이 속한 그룹에 배정된 평가 항목만을 평가합니다. 한 개의 그룹은 2~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동일 평가 항목 내 개별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평가 점수의 산술 평균 값이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가 됩니다. 세부 측정 지표별로 부여하는 점수는
7단계 척도로 화면의 표와 같이 나누어 구분되어 있습니다. 100점부터 0점까지의 범위로 나눠져 있고 트리플 A부터 F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서류 평가 과정 중 평가위원이 평가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위원은 서류 평가 시 평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 가이드라인은 평가위원뿐만 아니라 평가 기업에도 공개하고 있으며 등급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거나 CP 운영을 점검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이 평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해도 최종 점수는 평가회의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고 개별 기업의 사정이 상이한 점도 평가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과 실적 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만으로 점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평가 가이드라인의 일부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기준이 트리플 A부터 F까지 7단계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척도별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지 필요한 입증 서류는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가 완료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현장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CP 운영 실제 상황 및 실적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평가위원 총 18명 중 4명에서 6명 정도가 각 그룹별 대표로 방문하게 됩니다. 올해 현장 평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형태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회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장평가 점수는 별도의 배점이 아닌 서류평가 점수에 대한 상향 또는 하향 조정으로 점수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과정 중 평가위원들이 평가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들에게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방문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평가 필수 참석자는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담당 실무자로 필요에 따라 CP 부서 외 일반 부서 실무자 등의 참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90분 내외로 순서대로 평가위원이 기업에 도착하여 간략한 사전 회의를 진행한 후 최고 경영자 인터뷰를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최고 경영자 인터뷰를 10분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최고 경영자가 자율준수 관리자일 경우에는 바로 다음 절차인 자율준수 관리자 및 CP 담당자 인터뷰 절차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참석이 필수는 아닌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현장평가가 마무리됩니다.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치고 나면은 기업별 평가 점수가 도출되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가점 평가 점수가 합산됩니다. 가점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여 기준과 최대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진행 중 기업 의견 조회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상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담당자분은 기한 내에 관련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의 첫 번째 항목은 연속 신청 가점으로 연속 평가 횟수에 비례하여 최대 3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CP 도입 및 운영 지원 항목으로 신청 기업의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가 직전 연도에 CP 등급 평가에서 B 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그 규모와 기업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등급평가 신청 기업 A의 협력업체인 중견기업 B가 A의 지원을 받아 CP를 도입하고 2021년 등급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A는 2022년 등급평가 시 0.5점의 가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CP 확산 기여 항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CP 확산 기여 활동에 참여하셨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의 경우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활동이 그 대상이며 목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비교적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등급평가 우수 기업의 실적 보고서 공개와 CP 설명회 등이 있고
그 외 행사의 경우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CP 확산 기여 활동 중 참여 항목에 따른 가점의 경우 행사 참여 외에 사전에 안내된 설문 응답까지 완료해 주셔야 가점이 부여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기업이 하나의 행사에서 복수의 CP 확산 기여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이 불가하며 그중 가장 높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기업별 평가 점수 산정 방법입니다. 평가 점수는 먼저 평가위원이 AAA부터 F까지 7단계 척도에 따라 세부 측정 지표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지표별 점수를 도출합니다. 이후 도출된 평가 지표별 점수에 지표별 국지가중치, 항목별 국지가중치를 각각 곱한 뒤 결과값을 합산한 것이 기업별 총점이 됩니다. 오른쪽 표를 통해 적색으로 표기된 평가 지표별 점수가 모두 100점일 경우 지표별 국지가중치와 항목별 국지가중치를 각각 곱해서 합산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노란색 셀과 같이 100점 만점으로 총점이 도출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별 총점에 가점을 합산하면 최종평가 점수가 도출됩니다. 도출된 최종평가 점수를 통해 평가 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총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AAA, 80점대일 경우 AA, 70점대일 경우 A를 받게 되고 나머지 점수 구간에 대해 B, C, D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3개의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인센티브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등급 부여는 절대평가 방식이기에 등급별로 특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평가 점수를 통해 도출된 평가 등급은 최근 2년 내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2단계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은 조치의 기준으로 과징금, 고발,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 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평가 등급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CP 등급평가 단계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신청서 접수 및 자료 제출 기간으로 신청서 제출과 평가 비용 납부는 4월 22일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자료들은 6월 17일까지 제출 가능하십니다. 신청 접수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조정원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이후로 6월과 7월 중에는 평가위원이 서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각 기업별 가점평가 확인 절차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8월 중에 기업별 현장평가 일정을 개별 통보해 드릴 계획입니다. 통보 후 8월과 9월 동안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9월과 10월 중으로 평가위원회가 점수와 등급을 결정하여 최종 보고서는 10월 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이후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기업의 최종 등급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P 등급평가 준비에 필요한 자료들로 저희 조정원 누리집에서 이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뿐만 아니라 과거 A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의 실적 보고서 및 CP 도입, 운영 매뉴얼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면 하단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4월 15일 금요일에 CP 등급평가 설명회 기반의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바로 다음에 안내될 설문조사의 6번 문항을 통해서도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간담회 때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급평가 설명회 참여에 따른 가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CP 등급평가 신청에 있어 본 설명회 참여에 따른 가점 취득을 원하시는 기업의 경우 참여 인증을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청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설문조사 응답문을 4월 12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가점이 부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은 기업당 1회만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CP 등급평가 설명회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유관 제도인 동의 의결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동의의결 이행과의 팀입니다. 오늘은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 동의의결 제도의 효과, 그리고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의의결 제도의 정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르텔 및 중대 명백한 위법 행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 질서의 회복이나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 그리고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서면을 작성하여 공정위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후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 사실을 회의에 보고하여 해당 회의에서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의의결 개시가 인용될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사건의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중단되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심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이후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친 최종 동의의결안을 회의에 상정하게 되고 해당 회의에서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신청인은 동의의결 이행 계획과 이행 결과를 공정위 또는 동의의결 이행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역대 동의의결 제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자 수 기준으로 총 17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9건이 인용되었습니다. 2014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시작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SAP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KT, LG 유프더스, 남양유업의 사례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애플코리아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효과를 사업자, 거래 상대방 또는 소비자, 경쟁 당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 위반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여 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결을 통해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 면제 등의 효과가 있으며 기업 이미지 및 평판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제재 조치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방안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입장에서는 위법성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 효율성 및 법 집행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여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거래 상대방 또는 소비자, 경쟁 당국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때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게 될 경우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면 CP 등급평가 하향 또는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예규인 공정거래 자유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CP 등급평가를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 1회당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될 경우 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되며 고발 조치가 될 경우 평가 등급이 2단계 하향됩니다. 따라서 동의의결을 통해 법 위반 판단을 받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한다면 CP 등급평가 하향 또는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에게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 체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 시정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제도 도입 취지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0년 5월 동의의결을 보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조정원의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으며 이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조정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일인 2021년 5월 20일 이후 신청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체계 변화에 조정원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정원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응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과거 국내외 동의의결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세부 절차를 담은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동의의결 이행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이행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점검의 다변화를 통해 기존 서면점검 중심의 방식을 보완하고 수요자 맞춤의 홍보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 신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는 아래와 같이 이행관리 계획 수립 단계, 이행관리 수행 단계, 이행관리 결과 보고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관리 운영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행 실적 평가 기준을 정상이행, 이행 촉구 필요, 동의의결 취소 검토 필요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에 대한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영지침 전문은 저희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정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관리를 통해 신청인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성실한 이행을 지원한다면 거래질서 개선 및 자율적인 상생문화 조성이라는 동의의결 취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다양한 장점 및 효과를 가진 제도로서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에게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오늘의 설명회를 계기로 CP 도입 기업 및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